자, 쾰른 레버쿠젠. 자, 쾰른. 최근에 그닥 좋지는 않아요. 그죠? 예, 매니저 바로 보낼 겁니다. 당장에 근데 최근에는 좋지 않지만 홈만 놓고 보면 또 나쁘지 않습니다. 올 시즌에 홈에서 3승 2무 1패. 그러면서 총 득실이 10득점 7실점. 좋아요. 그죠? 홈에서는 굉장히 단단한 경기를 해준다. 자, 레버쿠젠 지난 주말에 그 예상을 다 깨고 우니온을 학살해버렸죠, 그죠? 제가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레버쿠젠은 언제 어떻게 터질지 모르는 이 폭탄 같은 애들이라서 항상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그 경기 우니온 프렌이랑 혹시나 오버 난다면 레버쿠젠이 낼 것 같다고 오버까지 째서 갔었죠. 근데 그 뭐 마찬가지예요. 레버쿠젠 같은 경우에도 이게 아직까지 기복 자체가 상당히 심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레버쿠젠을 잡아갈 수 있다라고 단정짓지는 못할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양팀 다 뭐 둘 다 이제 풀라인업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뭐 주전들 한두 명 빠진 상황에서 전력을 꾸려오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어요. 두 팀 다. 자, 근데 레버쿠젠이 이제 감독 바뀌고 나서 몇 경기를 치렀지? 지금까지 한 6경기, 7경기? 잠깐만요. 아무튼 그 정도 치렀어요. 감독 바뀌고 보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다음에 챔스까지 포함하면은 8경기 치렀거든요. 8경기 동안 감독 바뀌고 8경기 동안 단 2승밖에 없어요. 근데 이 2승이 존나 확실한 승리야. 어째 보면. 이 2승이 전부 다 이 두 경기 다 4대0, 5대0. 확실하게 좀 잡아내는 날에는 또 잡아내거든요. 그러니까 기복 자체가 굉장히 좀 심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레버쿠젠이 뭐 당장에 이제 쾰른 같은 경우에 홈에서 잘하긴 하지만 최근에 분위기는 확실히 좀 꺾여 있는 분위기긴 하거든요. 양 팀 다 뭐 전력에서는 뭐 큰 차이 없으니까. 그래서 프라이부르크한테도 졌기도 했고, 그다음 마인츠한테도 5대0으로 잡히기도 했고, 이 상당히 조금 그 분위기가 꺾여 있기 때문에 레버쿠젠이 그래도 이 경기를 잡아가는 데는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보험 정도는 쳐야 될 것 같아요. 쾰른 무승부 정도 보험은 쳐야 되겠지만 저는 레버쿠젠이 그래도 만약에 지난 경기만큼의 그 페이스를 보여준다면은 이 경기 무난하게 잡지 않을까 싶네요. 알겠죠? 그래서 저는 이 경기 레버쿠젠 승. 승이랑 오버 쪽도 괜찮아 보이죠? 그죠? 오버 쪽도. 그렇지. 아탈란타. 자, 아타리 배당이 높네요. 생각보다. 오버도 괜찮아 보여요. 충분히. 왜냐면 두 팀 맞대결에서 양득도 꽤나 많이 터지기 때문에 충분히 1대1은 기본 깔 것 같아요. 그래서 레버쿠젠 오버도 괜찮아 보인다. 자, 요거 일단은 아탈란타 배당이 좀 높습니다. 아타리가 올 시즌 원정에서 너무나도 완벽한 경기들을 해주는데도 배당이 좀 높죠. 지금 원정에서 6경기 치러가지고 5승 1무거든요. 근데 이 1무가 언제냐면은 그 저기 뭐냐 한창 우디네세 존나 잘할 때 그때 우디 원정 가서 2대2무 이때 같은 경우에도 전반전에 2골 몰아쳐놓고 2골을 나중에 추가로 실점을 했죠. 나머지 5경기 요 5승 있잖아요. 요 나머지 5경기는 오전 전승에다가 심지어 8득점 0실점. 실질적으로 지금 보면은 그러면은 2골에다가 8골 하면은 올 시즌 원정에서 10득점 2실점이에요. 너무나도 괜찮은 페이스를 보여주기 때문에 아탈란타를 솔직히 뭐 저는 내 개인적으로 봤을 때 아탈이 원정인 거 감안하더라도 뭐 1.2 아니면 1.3 요렇게까지 줘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뭐 1.7대까지 줬으니까 뭐 조금 의아하긴 한데 그 뭐 그래도 아탈란타를 잡아가는 게 맞지 않나.
대신에 이제 그게 있습니다. 레체 같은 경우에 홈에서 아직까지 승리가 없거든요. 아직까지 영승팀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1대1 무승부가 4경기나 있어요. 무승부를 워낙 좀 많이 띄우고 실점 자체가 굉장히 적습니다. 레체가 이 홈에서 실점 자체가 상당히 적어요. 요게 조금 관건이긴 한데 그래도 아탈란타가 한 골 정도는 승리를 가져올 수 있을 거다. 만약에 아탈란타가 득점을 한다면 레체가 따라잡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아, 엘체요. 그러게 나도 엘체 이길 줄 알았더만. 아, 까비 알론소. 자, 어제 AC 밀란이 터졌지, 그죠? 야, 결국 근데 보면은 걔네 둘이 그 전 라운드도 둘 중에 하나가 프레나고, 그죠? 어제 같은 경우에도 둘 중에 한 팀이 프레나고. 이씨 언제 이길라나? 아, 근데 홈에서의 영승팀이라 가지고 그거는 뭐 솔직히 저는 뭐 딱히 신경 쓰진 않아요. 예. 홈에서 영승팀이라서. 자, 그리고 사수 로마. 아, 바르셀로나 이긴 거 그 장면 보셨나요? 저도 그 경기 보면서도 야, 오사수나 진짜 경기 더럽게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 저기 뭐냐 야, 더영이 딱 올려주는 거를, 야, 하피냐가 그 뚝배기로 이렇게. 운 좋았습니다, 그죠? 야, 다 많이 까셨네. 자, 사수하고, 로마.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전 솔직히, 최근에 사수올로한테 당한 적이 있어가지고, 딱히 가고 싶진 않습니다. 딱히 가고 싶진 않고 로마 같은 경우에 사수만 만나면 약간 그런 특이점이 있더라고. 사수만 만나면 거의 대부분의 경기들을 이득점을 하더라고요. 예. 마치 어제 돌문처럼. 아, 그래서 뭔가 좀 쎄하기도 하고, 예, 저는 이 경기 조금 제끼는 쪽으로 갈게요. 그냥 무승부 쪽 보겠습니다. 자, 알메리아, 헤타페. 야, 이거는 형들아, 근데 알메리아를 가야 안 되겠나 싶어요. 알메리아가 지금 최근에 홈 성적이 상당히 좋아요. 4승 2패인데 12득점, 8실점. 이 득점 자체가 상당히 잘 됩니다. 알메리아가. 헤타페 같은 경우에도 분위기가 나쁘진 않거든요. 최근에 뭐 지지 않는 경기를 계속 해주고는 있는데 알메리아가 홈에서 붙은 애들이 뭐 지로나도 있었고 셀타비고 그다음에 어디였지? 라요였나? 아무튼 그런 애들을 다 3골씩 넣으면서 잡아버리기 때문에 알메리아가 그래도 홈에서는 좀 잘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뭐 딱히 다들 아시다시피 제가 라리가 경기는 그렇게 주력으로 잡아가는 편이 아니라서 요거 그냥 햄무 쪽 볼게요. 햄무 볼게요. 자, 그리고 세비야, 소시에다드. 이거 왜 세비야가 정배받았을까요? 그리고 대신에 이제 해외 쪽 배당 흐름은 지금 거의 동배됐습니다. 거의 동배가 됐는데 아직까지 역전은 안 됐더라고. 세비야 올 시즌에 자 세비야 올 시즌 홈에서 아직 0승이에요. 자, 근데 심지어 이제 감독 바뀌고 나서 그죠? 그 정준하 경질되고 산파울리 감독 바뀌고 나서 아직까지도 홈에서 못 이겼어. 요 징크스 있죠. 감독 바뀌고 나서 홈에서 첫 승하는 거. 이거 아직까지도 챔스에서 하긴 했네. 잠시만, 챔스에서 세비야가 코펜하겐 상대로 이기긴 했네. 맞네. 리그에서만 아직 못 이겼죠. 아무튼 아직까지 홈에서 0승인데 소시에다드가 원정에서 지금 얘네들이 4승 거둘 정도로 굉장히 분위기가 좋거든요. 그래서 야, 이거 누가 봐도 소시에다드 프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저기 뭐냐, 이게 뭐 상성이건 분위기건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겠지만 보세요. 앞전에 주말 리그에서 에스턴 빌라하고 맨유 경기 있죠. 맨유가 빌라 상대로 진짜
거의 상대 전적은 압살 수준이거든요. 근데 귀신같이 감독 바뀌었다고 홈에서 또 첫 승을 해버렸죠. 내가 그날 빌라 역배까지도 본다 했었는데 마찬가지로 이 세비야가 언제 어떻게 홈에서 이길지 몰라요. 막상 오늘 소시에다드 프렌 싹 몰아놓고 세비야가 한 골 차로 이길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생각은 하는데 막상 가져가진 못하겠어. 예, 아시겠죠? 그러니까 배팅 하실 때 혹시라도 소시에다드 프렌 가실 분들은 좀 조심하시라. 아시겠죠? 이거 감독 바뀌고 홈에서 이기는 거 이거 무시 못합니다. 어지간한 팀들 다 해내고 있어요 지금. 이 홈에서 못 이기는 애들도 어지간하면 다 해내고 있다. 아시겠죠? 좀 조심하십시오. 자, 요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쉽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언더요? 언어바는 모르겠어. 언어바는 딱히. 왜냐면은 1대1 깔고 세비야가 극장으로 한 골 넣어보면은 그것도 기분 나쁘다 이거. 왜냐면 세비야가 그래도 한 골씩은 계속 넣고 있거든. 골 자체가 안 되는 건 아니야. 성적이 안 좋을 뿐이지. 결과가 안 만들어져서 그렇지. 그럼 1대1 깔고 세비야가 만약에 한 골 더 넣어버리면은 언더도 조금 불안하지 않겠나. 자, 지금 여기도 문제죠. 예, 비아레알도 문제입니다. 뭐냐면 에메리 감독이 이제 저기 EPL 가고 누가 왔냐면 그 세티엔 감독 왔거든요. 예전에 형님들 기억나십니까? 바르셀로나 잠깐 잡았던 감독. 세티엔 감독 오고 나서 지금 성적이 어떠냐면은 4경기 치러가지고 1무 3패예요. 이 감독이 누구냐면은 그 저기 뭐냐 바이에른 뮌헨 그때 트래블 했을 때 있죠. 챔스 우승했을 때 그때 이제 바르셀로나가 8대2로 털렸잖아요. 그때 감독이에요. 예, 그때 8대2로 털리고 나서 경질됐습니다. 아무튼 그 감독인데 요번에 이제 그 에메리 가고 나서 요번에 비아레알로 왔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도 성적이 개판이긴 해. 아직 개판입니다. 자, 아무튼 그 원정길이고 당장에 이제 그 제가 이제 감독 바뀌고 나서 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경기까지 지표들 봤거든요. 기록지를 봤는데 아 진짜 그냥 그 답이 없는 수준이야. 물론 이제 그냥 기본적인 팀 체급으로는 비아레알이 조금 더 높은 부분이 있겠지만 지금 이렇게 지금 승리를 계속 못하는 부분 만약에 이게 홈이었다면 얘기는 좀 달라질 수도 있어요. 홈이었다면은 좀 뭐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원정이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 뭐 고민도 안 하고 그냥 에스파뇰 프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뭐 이거는 알아서 가세요. 예, 뭐 알아서 가십시오. 자 그리고 라이프치 프라이부르크 이게 좀 라이프스 2번 프라이플 형님들의 생각은 좀 궁금하긴 하네. 둘 다 분위기가 워낙 좋고 득점도 잘 되고 그죠? 둘 다 워낙 단단해가지고 그냥 오버 없이 그냥 승패만 아약스가 이기긴 하겠죠. 뭐 1.0대 배당받고 뭐 설마 무승부가 뜨겠습니까? 이기야 하겠지. END라서 잡아가기가 싫은 거죠. 그죠. 라이프치히가 되게 지금 최근에 되게 괜찮거든요. 그죠? 홈이기도 하고 그죠? 최근에 이제 득점 그런 템포라든지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또 그리고 이제 프라이부르크가 막상 이제 뭐 바이에른 뮌헨이라든지 아니면 뭐 도르트문트 이런 팀들한테는 좀 약한 모습을 보여줬으니까 그죠? 아무래도 이제 이 강팀들한테는 프라이가 강팀들한테는 좀 약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조금 요런 거에서 그래도 라이프치 쪽이 맞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은 합니다 그죠? 자 근데 저도 형님들이랑 같은 입장이에요. 첫 번째는 그 뭐 충분히 라이프치히의 득점도 프라이부르크의 득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둘 다 워낙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뭐 양득 정도는 충분히 생각을 해야 된다. 그렇게 좀 볼 수 있겠는데 아까 뭐 그 어떤 분이 말씀 저기 뭐냐 할로윈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둘의 맞대결에서 언더가 많다는 거. 음, 보자. 언더가 많다고? 이제 최근 같은 경우에는 1대1무, 1대1무, 1대1무 이렇게 좀 나긴 했는데 기본적으로 얘네 둘은요. 자, 보시다시피 1대1, 1대1, 1대1 그 전에는 라이프치히가 3대 0승, 3대 0승 했거든요. 최근 5경기만 딱 봤을 때는. 근데 통산적으로 봤을 때 좀 크게 넓혀 가지고 보면요. 일단 얘네 둘의 맞대결에서 가장 높은 지표가 뭐냐면 양득이에요. 양득. 일단 나는 라이프치히의 득점도 프라이부르크의 득점도 난 있을 거라 봅니다. 뭐 그러면서 이제 뭐 한 골 차로 누군가 이길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일단 저는 첫 번째 요것만 봤어요. 프라이가 득점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 요것만 딱 확인했고 그래서 프라이부르크가 한 골만 넣게 되면은 뭐 프렌을 가든 오버를 가든 뭐 둘 중에 하나 째서 가면은 들어올 수 있는 구조. 그래서 저는 이 경기 프렌에다가 오버 볼게요. 무승부의 가능성도 충분히 열어둬야 되기 때문에 프렌에다가 오버 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얘네가 그냥 한 골을 넣을 수 있다라는 딱 그것만 생각했어요. 아시겠죠? 자, 오니온하고 아웃국하고 1번 오니온 2번 아웃국 풀. 이게 좀 냄새가 나는데 유니온 베를린도 지금 약간 좀 한풀 꺾였거든. 레버쿠젠한테 그렇게 좀 당하기도 했고 물론 이제 이게 유니온 베를린이 홈이라 가지고 그게 조금 걸리긴 해요. 예. 근데 아웃국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득점 페이스가 나쁘지가 않아서 근데 좀 그건 있습니다. 이게 유니온 베를린이 형님들도 아시다시피 그 되게 홈에서 강한 팀이잖아요. 그죠? 홈에서 강한 팀인데 한 가지는 그게 있습니다. 이 피셔 감독 체제에서 유니온 베를린이 되게 좀 잘 해왔잖아요. 승격하고 나서 매 시즌 동안 홈에서만큼은 정말 극강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게 아웃국한테는 안 먹혀요. 예. 내가 그냥 이거는 그냥 지표상으로만 얘기해 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내가 걔네들 경기를 뭐 전부 다 챙겨보지는 않으니까. 아웃국한테는 안 먹혀요. 20시즌 같은 경우에도 홈에서 아웃국 상대로 졌거든요. 20시즌에 홈에서 17경기 중에 딱 한 판 졌어요. 우니온 베를린이 홈에서. 그때 막 미넨하고도 비기고 도르트문트 막 잡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딱 한 판 졌는데 걔네가 아웃국이야. 자, 그리고 21시즌에 홈에서 진 게 2번이거든요. 이 진 게 도르트문트하고 미넨인데 나머지 경기들은 뭐 이기거나 비기거나 다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근데 하필 또 아웃국 상대로는 비겼어요. 예. 그래서 이게 우니온 베를린도 물론 이제 되게 뭐 그런 이 순위 싸움에 대한 동기부여. 그다음에 그 홈에서 이제 당연히 좀 잡아야 되는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아웃국도 최근에 뭐 득점 페이스가 나쁘지 않다 보니까. 저는 그냥 이거 문화 햄무 쪽인데 뭐 굳이 요거를 둘 중에 하나 집어가자면은 저는 아웃국 프렌 쪽도 괜찮아 보입니다. 배당이 좋기 때문에. 야, 우니온 베를린 홈인 거 내 반대 까는 거 진짜 오랜만인데. 먹혀들란가 모르겠네. 자, 네, 얘네 둘이 양팀 맞대결에서 일단은 첫 번째로 되게 눈에 띄는 게 다득점이에요. 다득점 경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다득점 경기도 많고 그 두 팀 다 페이스도 나쁘지 않고 호펜하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주춤하긴 하죠. 대신에 주춤하긴 한데 그래도 득점 자체는 잘 되고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당연히 오버 쪽으로 접근해야 되는 경기가 아닌가.
그리고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이 수치상 데이터상으로 양득이 가장 많은 두 팀입니다. 얘네 둘의 맞대결에서 모든 지표가 양득이 가장 많아요. 그래서 이 경기도 충분히 호펜하임의 득점 정도도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호펜하임 프렌에다가 오버 깎게요. 자, 이 경기 좀 건드리기 싫죠. 자, 샬케 7연패 중. 마인츠도 최근에 분위기 많이 꺾였죠. 안 좋다. 근데 한 가지 조금 재밌는 걸 찾았어요. 뭐냐면 얘네 둘 맞대결에서 지금까지 통산 전적상 맞대결에서 샬케의 승과 무승부의 확률이 약 80%가 넘거든요. 자, 그러면은 형님들 뭘 찍을래요? 얘네 둘의 맞대결에서 샬케의 프렌, 그러니까 샬케 프렌의 가능성이 약 80%야. 그러면은 야, 이거는 아무리 샬케가 7연패 중이고 그죠? 마인츠도 원정이고 이제 분위기가 조금 안 좋다 보니까 야, 이거 샬케 프렌 가는 게 맞지 않냐? 라고 할 수 있겠지만 다릅니다. 자, 이러한 지표를 보인 경기가 상당히 많았어요. 이번에 샬케가. 특히나 올 시즌 들어와가지고 이 샬케가 프렌을 받았을 때 이렇게 샬케의 승과 무승부의 확률이 약 70%에서 80% 넘어가는 그 지표들이 엄청 많았거든요. 근데 그 경기들의 단 한 가지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그 경기들의 단 한 가지의 특징. 올 시즌에 보니까 샬케가 이렇게 통산적으로 승이나 무승부를 거둔 그러니까 그런 지표들이 있죠. 샬케가 프렌 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지표들. 그런 경기들이 정말 이번 시즌 많았거든요. 지금까지 치러진 게 중에서. 근데 그 경기들이 딱 끝나고 났을 때에 단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네. 뭐였냐면 오버예요. 싸그리 다 오버 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 샬케의 득점도 다 하나씩은 있었다는 거. 그래서 약간 그런 거 있잖아. 상대 전적상 샬케가 충분히 잡아볼만 하니까 샬케의 득점도. 반대로 마인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반대팀 같은 경우에는 야, 지금 샬케 족밥인데 득점. 충분히 양득이 이루어지고 오버까지도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 지금 샬케가 그런 페이스를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볼만 하다. 그렇게 좀 보겠습니다. 마인츠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얘네들 그 분위기 별로 안 좋죠. 마인츠도. 얘네가 볼프스한테도 털리고 미넨한테도 털리고 그죠. 최근에 요렇게 좀 많은 실점들을 하고 분위기가 안 좋기 때문에 충분히 마인츠 같은 경우에도 분위기를 좀 돌려놔야지 않겠나. 그렇게 좀 보겠습니다. 오버 갈게요. 자, 피오렌티나 살레르니. 일단 뭐 피오렌티나 같은 경우에도 전력에서 문제 없고 그죠? 전력에서 크게 문제 없고 홈이기도 하고 최근에 또 분위기도 괜찮은 편이죠. 당연히 홈에서 잡아낼 거라고 예상은 합니다. 대신에 살레르니가 최근에 보면은 라치오 원정 가서 3대1로 잡기도 했고 최근에 살레르니가 계속 득점 자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피오렌티나도 득점이 있고 살레르니도 득점이 있고 충분히 다득점 양상이 날 수 있는 경기라고 예상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얘네 둘의 맞대결에서 일단 오버가 대부분이기도 하고 충분히 피오렌티나가 잡으면서 이 경기 오버 날 것 같아요. 인테르 볼로냐. 이게 좀 쎄하네요. 이 경기 좀 쎄합니다. 당연히 인테르 승 쪽을 봐야 되는 건 맞는데 자, 인테르가 직전에 유벤한테 2대0으로 잡히기도 했고 그죠? 그리고 당장에 리그 8위예요. 그래서 오늘 경기 중에서 또 어떻게 보면은 아약스를 제외하고는 제일 똥배 경기잖아.
자, 근데 봐봐요. 전력에서도 크게 문제가 없어. 전력에서도 크게 문제가 없고, 그리고 아직까지 리그에서 무승부가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야, 아직까지 리그에서 무승부 한 번도 없고, 뭐 오늘 전력상의 문제도 없고, 홈이기도 하고, 야, 이거 뭐 인터넷 10승 아니냐 할 수 있겠지만,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 완벽해 보여. 봐봐, 리그도 8이니까 좀 달려야 돼. 너무 완벽해 보입니다. 인텔의 승이. 그래서 안 갈래요. 예. 아시겠죠? 아시겠죠? 너무 완벽하긴 합니다. 예. 너무 완벽해. 그래서 안 가고 싶어요. 예. 그래서 저는 이거 안 가겠습니다. 아시겠죠? 뭐 가실 분들은 가십시오. 전 언더 쪽만 갈게요. 언더. 예. 자, 토리노하고 엠프도리아. 아, 그치. 의심병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쵸. 의심병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 원래 이제 당해본 사람들이 안다고, 그죠? 자, 토리노. 그래도 그 앞전에 우디네스도 잡고, 그죠? AC 밀란도 잡으면서 분위기가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토리노 같은 경우에도. 대신에 이제 직전에 볼로냐한테 역전패 당해가지고 그게 조금 아쉽긴 해요. 샴푸 같은 경우 워낙 좀 득점도 안 되고. 자, 샴푸 올 시즌 지금 세리에 팀들 중에서 최소 득점 팀. 네, 지금 올 시즌 13경기 치러가지고 6득점밖에 안 됩니다. 완전 개후레기죠. 그죠? 그만큼 또 득점도 안 되는 상황이라 가지고, 야, 이거 실제로 토리노 상대로 이 경기를 잡아낼 수 있을까? 의문이 들긴 해요. 만약 무승부라도 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들긴 한데, 그 한 가지 조금 볼만한 지표가 있었어요. 뭐냐면 얘네 둘의 상대 전적에서 굉장히 좀 팽팽하거든요. 팽팽하다. 근데 이 경기당의 득점의 가능성이 있죠. 요거는 샴푸가 토리노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러니까 샴푸가 토리노만 만나면은 골을 좀 잘 넣어요. 잘 넣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잠시만요. 봐봐. 이게 절대 무시를 못하는 게 그 토리노 감독 있죠. 토리노 감독 이반 요리치 감독이 토리노의 이반 요리치 감독이 원래 이제 그 수비 밸런스를 상당히 좀 잘 맞추는 감독이거든요. 그래서 이 수비 쪽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이렇게 탄탄한 감독인데, 그러니까 지난 시즌에 보면은 강팀들한테 어지간하면 좀 잘 비볐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야, 지난 시즌마저도 토리노한테, 샴푸도리아한테 2경기 다 실점을 했었고, 심지어 그 중에 한 경기를 졌었네요. 그래서 이거는 샴푸도리아가 그런 이 상성에 있어서도 득점의 가능성을 봤을 때 충분히 샴푸도리아도 득점의 그게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아무리 망했더라도 샴푸가 뭐 지난 시즌도 망했었잖아. 그래서 이 경기는 오버는 한번 건드려 볼만 할 것 같다. 그렇게 좀 볼게요. 자, 이 리그컵인데 카라바오컵. 리그컵이라 적읍시다. 리그컵인데 일단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는 컵 경기 주력 부주력 안 갑니다. 아시겠죠? 그럼 뭐 알아서들 잡아가시고, 자, 아스날 솔직히 아스날 반대 까는 게 어렵죠. 예. 아스날 반대 까기 어렵습니다. 근데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 보세요. 이제 그 지난 경기도 그렇고, 지난 경기도 되게 다득점 페이스가 났었고, 그 전에 첼시 상대로도 다득점이 났었고, 제리비 감독 체제에서 뭔가 이제 좀 녹아나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근데
그건 있습니다. 자, 순수하게 뭐 전력방으로 붙으면 뭐 그래도 아스날이 이기겠죠. 이기겠죠. 근데 최근에 이 브라이튼의 상승세, 그러니까 이제 제르비 감독 체제에서 뭔가 녹아나는 그런 브라이튼, 그리고 또 FA컵에서는 상당히 좋은 결과를 만드는 아스날인데 막상 이게 리그컵에서는 아스날이 그렇게 성적이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관건인 것 같아요. FA컵에서는 형님도 아시다시피 아스날 뭐 우승도 많이 하고 하잖아요. 근데 리그컵에서는 그렇게까지 운빨이 좋은 팀은 아니다. 그래서 양 팀 다 득점 페이스도 그렇고 뭐 충분히 오버까지도 건드려 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 저는 일단은 뭐 오버 쪽도 괜찮아 보이는데 저 브라이트 프렌 한번 가볼게요. 브라이트 프렌. 이비야 저 다음 달님 하나 보내드려. 뉴캐슬 크펠. 아 제가 요새 이 크펠이랑 사대가 너무 안 맞아요. 예. 그 앞전에 웨스트햄 경기 때도 나는 웨스트햄이 주전 누수가 없어가지고 웨스트햄이 난 무조건 이길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웨스트햄이 뭐 상대 전적에서도 그렇고 막 홈에서도 그렇고 막 득점이 거의 2득점은 났었으니까 충분히 이길 줄 알았는데 아 크펠이랑 너무 안 맞아. 예. 그래서 뭐 순수하게 전력방으로 따지면 솔직하게 뉴캐슬이 조금 앞서긴 해요. 근데 크펠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은 되게 괜찮거든요. 중원도 그렇고 뭐 아예우라든지 자하 그 밑에 뭐 올리세 뭐 두쿠레 그죠? 충분히 좋은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중원 싸움에서 조금 빡빡하게 한다면 뉴캐슬도 조금 고전할 가능성은 있겠구나. 그래서 뉴캐슬이 뭐 그래도 이 컵 경기마저도 뭐 놓칠 팀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뉴캐슬이 이길 거라고 예상은 하는데 조금 고전할 가능성은 있을 거라 봐요. 막상 그 앞전에 언제였죠? 뉴캐슬이 누구랑 붙었노 그때? 그 4대1로 깨부순 날 있잖아요. 아 뉴캐슬 3이다. 씨. 아 사우샘튼 그래 사우샘튼. 요때 같은 경우에도 그 막 뭐라 해야 될까요? 뭐라 해야 될까? 첫 번째 득점이 들어가기 전까지 아니 그냥 딱 전반전만 놓고 봤을 때 뉴캐슬이 물론 전반전에 한 골 차로 이기긴 했지만 전반전만 놓고 봤을 때는 뉴캐슬도 좀 많이 밀리는 경기를 했었거든요. 사우스햄튼이 되게 좀 아쉬운 그 결정력이 조금 그게 있었고 그래서 뉴캐슬이 한 골 차는 이길 것 같은데 어느 번은 난 모르겠습니다. 이 경기는. 아 그래 사우스햄튼 감독 그 저기 뭐냐 경질 됐더라. 자 아무튼 저는 뉴캐슬 승 보도록 할게요. 다음 노팅 토트넘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잠시만 그 뉴캐슬하고 크펠하고 만약에 오늘 선발 자원을 둘 다 안 쓴다라고 가정했을 때 둘 다 어느 정도 백업을 썩는다라고 가정하면 뉴캐슬이 분명히 이길 거예요. 백업에서는 뉴캐슬이 훨씬 낫기 때문에. 자 노팅엄하고 토트넘 요거는 그 토트넘 배당도 상당히 높죠. 뭐 십세비가 복귀하긴 했는데 얼마만큼 이 경기에 그 기여를 해줄지도 모르겠고 그 토트넘 같은 경우에 뭐 형님들도 아시다시피 워낙 컵 경기에서 운빨 자체가 없는 팀이잖아요. 토트넘이 이 컵 경기에서 운빨 자체가 너무 없는 팀이라서 저기 뭐냐 FA컵 할 때 보면은 막 저기 밑에 하브리그 팀한테도 막 비기기도 하고 되게 좀 그렇게 컵 경기에서 좋은 모습을 보일 때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경기는 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실질적으로 나한테 잡아가라 하고 한다면은 그냥 무승부 쪽을 잡아갈 것 같은데 어느 정도의 경기력이 나올지 모르니까 확신할 수가 없네요. 자 다음 울버 리즈 요거 형님들 뭐 가실래요? 1번 울버 2번 리즈
이제 풀. 울버 승. 자, 봐봐. 리즈가 최근에 올 시즌 경기도 1라운드 때 이겼죠. 그리고 지난 시즌도 리즈가 이겼고. 그래서 자, 근데 얘네들의 한 가지 특징이 하나 있더라고. 뭐냐면 자, 0대 0이 아닌 그러니까 0대 0 경기도 있거든요. 얘네들 맞대결을 보면은 0대 0 경기 말고 다른 경기들을 보면 뭐 리즈가 이길 때도 있고 울버햄튼이 이긴 경기들도 막 있고 막 좀 뒤죽박죽이잖아요. 근데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항상 선제골은 울버였어. 올 시즌 1라운드 때도 울버가 먼저 넣었는데 역전당했죠.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도 울버가 2골 넣고 역전당했거든요. 그리고 그 전에도 보면은 울버가 선제골 넣었고, 그 전에도 보면은 울버가 선제골 넣었고, 또 그 전에도 보면은 울버가 선제골 넣었고. 그래서 울버햄튼의 선제 득점이 일단은 생각은 해야 돼요. 자, 울버의 선제 득점을 생각은 해야 된다. 자, 근데 야, 지금 울버가 골 넣을 애가 있냐? 그죠? 최전방에서 워낙 박살이 났기 때문에 이제 그냥 막상 그 최전방 밑에 뭐 포덴세를 필두로 밑으로 해가지고 뭐 네베스, 무티뉴 이런 애들이 좀 해줘야 되는데 과연 그게 될 것이냐? 될 것이냐? 근데 항상 울버햄튼 같은 경우에 우리가 울버가 득점이 될란가 싶으면서도 하긴 하잖아요. 앞전에 브라이튼 때도 뭐 2골 넣기도 했었고, 그죠? 그래서 막상 이 경기는 울버햄튼이 먼저 선제골은 가져갈 것 같아요. 근데 그 뒤로는 모르겠어. 그 뒤로는 모르겠습니다. 전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울버의 선제골이 있다는 것만 다 기억하시고 잡아가십시오. 자, 그리고 맨시티, 첼시. 자, 요거 뭐 시티 승을 안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시티가 아까 전에 이제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아스날은 리그컵보단 FA컵에 강합니다. 반대로 맨시티는 FA컵보단 리그컵에 강해요. 아시죠? 맨시티 같은 경우에 최근 10년 내에 이 리그컵을 6번이나 우승을 했을 정도로 리그컵에 강해요. 그리고 첼시 형님들 혹시 기억나십니까? 야, 이거 기억하시는 분들 있을란가 모르겠네. 그 첼시 작년에 리그컵 결승전에서 리버풀이랑 그때 승부차기 갔는데 그때 그 마지막 키커였던 케파가 예, 개심런 날린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아무튼 첼시 같은 경우에 리그컵에서도 그렇게 막 운빨 자체가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이제 워낙 강대강이라서 뭐 당연히 뭐 결과를 쉽게 예측하기는 힘들겠지만 그래도 뭐 시티 쪽을 가져가는 게 맞지 않겠나. 왜냐면 보세요, 이런 것도 있겠고 FA컵이랑 리그컵 이런 그 맨시티가 리그컵에서 강하다는 거, 그리고 첼시 같은 경우에 뭐 지난 시즌과도 그렇고 얘네가 리그컵에서 그렇게 운빨 자체가 좋지 않다는 거, 뭐 이런 것도 생각을 했을 때 시티 쪽으로 잡아가는 게 맞지 않겠나 그렇게 좀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요르카 역적 꼬마가 나왔네요, 그죠? 야, 이 순수하게 지금 꼬마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야, 배당도 되게 높게 받았고 한데 모르겠어요. 그게 뭐 어차피 제가 뭐 그렇게 주력 부주력 이렇게 잡아갈 경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저는 꼬마가 이길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둘 다 롯데 돌리겠죠. 그러니까 이게 라인업을 알 수가 없어요. 순수하게 컵 경기들은 라인업을 확정을 짓고 분석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컵 경기는 안 가는 게 낫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그래, 첼시의 득점도